네, 다음 세 번째 계십니다. 5분 발표는 행동강령 위반편 이어서 경험과제 가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시문은 A위원회가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통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엄격한 처리 계획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직은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시문을 통해 공익성, 청렴성, 그리고 책임감 세 가지의 공직 가치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공익성입니다. 신고를 하는 목적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서 조직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당한 지시나 갑질 등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도 생각합니다. 유사한 기관 사례로는 코로나19 당시에 질병청에서 백신 접종을 해주는데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우선 접종 대상자들은 고위험군이나 그리고 의료진, 필요 노동자 등 필수적인 사람들 먼저 접종을 해주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개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공익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인권센터에서 근로를 하면서 개개인 학생의 민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학교 학생 전체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렴성입니다. 공무원이 청렴하다는 것은 단순히 법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심받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청렴 훼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개인과 기관이 함께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 기관의 사례로는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할 때 통지 배정 이력 관리 시스템이란 것을 사용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배정 과정을 할 때 임의성이나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전자 배정 과정으로서 배정이나 조사 그리고 종결까지 모든 이력에서 전자적으로 기록을 하고 감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청렴한 세무 행정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감입니다. 공무원은 문제를 인식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능동적으로 조치를 하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역시 행동 강령 위반 시에 이제 단순한 내부 주의 조치가 아닌 기관에 통보도 하고 징계를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은 단순하게 알림만을 해주는 것이 아닌 실천과 조치가 같이 필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공공기관 재무팀에서 근로를 하면서 결제가 완료된 서류에서 회계 관련 수치가 오류가 있던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근로여서 넘길 수도 있지만 담당자님한테 이제 확인 요청을 부탁드렸고 정정 과정까지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선 정직함도 필요하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이 돼서 공익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서 청렴한 태도를 유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을 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납세행정을 하는 그런 세무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4분 5초 하셨고요. 네, 아주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제시문이 이제 행동강령 위반인데 참 불편한 문제 나오네요, 그죠? 네. 공무원 이런 거 묻는 거 참 불편하기는 한데 왜 이런 걸 내가지고 참 곤란하게, 그죠? 예. 네. 자, 아무튼 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예시로, 네. 신고 기간의 예로 보니까 간부 모시는 날 관행적 부패행위, 네.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 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이런 게 뭐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은 뭐 이 예시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뭐 다 나쁜 건데 네, 예, 다 나쁜 거죠. 다 위반 사항이죠. 네, 네. 뭐 본인이 보실 때 좀 뭐 특히 좀 더 나쁘다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아니면 더 주의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있다면 아니면 뭐 그냥 본인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고 판단이 좀 드십니까? 이런 예시 중에서 네. 위반 예시 중에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선 내부적인 그런 부패 행위보다는 외부적으로 부패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거는 민원인이나 이제 계약업체 관련한 뭐 권한 남용 같은 거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건 사실 직접적으로 공공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공직의 전체 신뢰도 무너지게 되고 그럼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지기 때문에 좀 기관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부 모시는 날 이게 눈에 띄었어요. 네.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 왜요? 저는 혼밥해요. 예. 교회식당에서 혼밥하는데요. 네. 아니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보면 아니 뭐 좋은 취지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뭐 물론 뭐 네. 신규 직원이 국장님급 받는 분들하고 좀 불편하겠지. 근데 전문 사람이 이런 분들하고 언제 밥을 먹어보겠어? 네, 맞습니다. 저라면 국장님하고 맨날 밥 먹을 것 같아요. 아, 승진도 또 해야 되고 뭐 그죠? 네. 뭐 이런 게 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간부 모시는 날 같은 게? 사실 이게 그 간부 모시는 날 같은 게 있는 게 문제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사들이는 그런 행위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상관님께서도 저희 부서를 많이 회식을 통해서 막 사주실 때도 있으실 거고, 네. 사주실 때도 있으실 거고 하시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식사를 같이 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부정행위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 밥은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셔서 식사는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현금 지출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정해져서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다고 뭐 사실 이게 뭐 예, 각자 내더라도 이게 순번을 정해서 이게 강제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거고 뭐 자율적으로 뭐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네. 하면 좋은데 이제 내 생각엔 과장이나 팀장들이 지들이 같이 밥 먹기 싫으니까 신규들 떠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 뭐 본인이 만약에 네. 뭐 본인이 갔던 뭐 세무서나 부서에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네. 과장님하고 돌아가면서 신규들이 밥 먹어야 된다면 한 달 동안은 네. 뭐 그런 관례가 있다고 칩시다. 네. 물론 뭐 돈은 뭐 예, 그냥 더치페이라고 합시다. 쉽게 말하자면. 네.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먹어야 되는 네. 뭐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관례가 있다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관님이랑 식사 자리야말로 사적인 자리인데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상관님이랑 좀 친해지고 하면은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직접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 상관님께서 이제 민원 대응하는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적인 자세로 모두 임해야 그나마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1년 뒤에 후임이 들어왔어요. 네. 예, 우리는 이런 관례가 있단다. 좋은 거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친구는 싫어요. 음, 밥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요. 네. 나는 우리 아빠랑도 밥 같이 먹는데 네. 싫다고 하면 어떡할래요?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만 좋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입장의 이해는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서 뭔가를 싫어요. 왜 이렇게 강요하세요? 라고 어떡해야 하면요? 되지? 그러면 그냥
같이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싫다고 하는 사람을 굳이 끌고 가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강제할 수는 없겠죠. 뭐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네네. 있는데 그런 친구가 나중에 또 관두면서 또 어디다가 써요. 그죠? 그 외부에서 보면 되게 맞아요. 이상하거든요 이게. 아, 네. 그죠? 그쵸. 내부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네. 보면 네. 그죠? 예. 네. 뭐 오해하기가 딱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네. 원래 그래서 행동강령 위반이 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네, 맞아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 네, 알겠습니다. 강제로 뭐 시키는 거,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하는 관례는 다 안 좋은 거죠. 개선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후배는 알아서 네가 혼자 먹어라. 그죠? 예. 국장님, 과장님은 내가 모실게. 아,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경험 과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무 지원을 하셨는데, 예, 뭐 이게 다들 뭐 그 재무팀 근로 아까 얘기하셨던 게 인턴 같은 거 하셨나 보죠? 이게 공공기관 재무팀이라는 게 네, 그 학교에서 국가근로를 신청해서 국가 근로로 네, 예, 그걸로 그냥 근무하고 잠깐 있습니다. 근로라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예, 네네. 근로라는 말이 좀 특이해서 뭐 취업을 하신 건가 인턴인가 좀 궁금했는데 아무튼 네. 자, 뭐 세무직 공무원 지원하신 이유부터 좀 여쭤볼까요? 아, 네. 저는 대학 때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회계랑 세법을 배우게 되었고, 관련 지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직종을 찾다 보니 세무공무원이 좀 적합하게 되었고, 세무공무원을 공부하면서 더 재미가 있어져서 관련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미가 있다. 네. 네, 그러면 또 관심 세목으로 소득세과가 관심이 있다고 쓰셨는데 네. 뭐 왜 다른 세목보다 소득세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네. 소득세는 이제 뭐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처럼 국민 대부분이 접하는 세목이고, 우리나라 그 징수하는 세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쯤 되는지는 알아요? 한 5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수치는 제가 꼭 알아보겠습니다. 세법 강사님들은 뭘 가르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건 속마음이에요. 예. 그래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득세과를 들어가게 되면 다른 과보다 더 많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고, 기본기를 쌓기에 가장 좋은 부서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길 준비하면서 최근에 신고교육 도우미도 다녀왔었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님께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내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영문을 모른 채 세금을 내는 걸 싫어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영문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한다 하셨는데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좀 저도 소득세과에 영문을 알려드리는 그런 세무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좀 짬이 좀 있으신가 보네. 좀 지혜로운 말이네요. 예, 영문을 모르고 내는 걸 많은 분들이 참 근데 영문은 모르기는 해요. 내라면 뭐 내야 되는 거지 뭐 반항할 방법은 없으시니까 그냥 내시니까 좀 국세청이나 세무서 분들에 대해서 좀 감정이 좋지는 않죠. 네. 뭐 자기 돈 내면서 기분 좋을 사람은 뭐 없으니까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뭐 사실 뭐 국세청이 무슨 정책이랄 게 따로 있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뭐 사업이랑 여러 가지 국민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제도 등도 알아보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셨던 뭐 국세청의 사업 정책 제도 서비스 뭐 어떤 게 관심 있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국세청 정책들 중에 다양한 세액공제를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세액공제, 네, 최근에 이제 저출산이나 이제 빈부격차 등 사회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세액공제들이 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혼부부나 주말부부 등을 이렇게 세액공제를 확대시켜서 저출산 문제에 기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말부부가 원래는 세대주만 세액공제를 해줬었는데 이제 네, 각각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결혼 세액공제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경감시켜서 출산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빈부격차 또한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소득세 감면이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게 저소득층 계층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저소득층이 세액 부담을 줄여주면서 실질 소득을 상승시켜서 빈부격차를 좀 해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회로 가셔야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들. 그래서 제가 세금을 걷는 일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의무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들 많이 그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네. 알아주는 분이 별로 없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저 면접하면서 처음 들어봐요. 그 세법 강사님은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 국세청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뉴스, 뭐 보도자료, 뭐 최근에 관심 있게 보셨던 것 어떤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최근? 최근에 제가 봤던 뉴스 자료는 그 대리기사님들이나 뭐 배달 라이더 분들 그런 직업들이 많이 증가한 추세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려워서 세금 환급 신고 같은 걸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신고하지 않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를 해서 환급금을 찾아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를 1차적으로 보냈을 때 스팸성으로 오인을 하게 되면은 2차로 한 번 더 보내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간 환급금이 186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많이 찾았네요. 네. 일단 이런 거 보도자료 이런 게 나옵니까? 네,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에서. 어이구.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 감사하네. 하긴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3.3은 싫어하겠네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외에 뭐 본인이 그 공무원 되시면 또 이게 세법 뭐 저희 업무가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세법에 관련된 기본 지식이야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뭐 이런 세무적인 지식 외에 본인이 세무직 근무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뭐 역량, 자세, 태도 뭐 필요한 어떤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네. 제가 세무직 공무원은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꼼꼼함과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 책임.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공공기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장부 보조도 해봤고 민원 사항에 대한 정리들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인권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민감한 민원인의 녹취록을 듣고 기록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마디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하면서 꼼꼼함을 길렀는데 이것도 그 세무서에서 관련 서류 검토 같은 걸 할 때 좀 더 꼼꼼함이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놨다시피 여러 아르바이트들을 항상 기본 1에서 2년씩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근무 이력이 저의 성실함을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사무직 또 업무 특성상 또 민원 등 좀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뭐 그런 좀 업무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뭐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나름대로 해결해 가실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지원하는 소득세과는 근로 원청이 다양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민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여러 민원인들을 응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후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해결 조치법을 먼저 찾아보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쉽게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권한 외의 일이라면 상사님께 자문을 구해서 해결법에 대한 그런 걸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로원천이 다양해서 다양한 민원이 가능하다. 근로원천이 뭐가 다양하죠? 소득세과에서는 이자랑 배당이랑 그리고 근로, 연금, 기타, 사업 이렇게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잊어먹으셨네요? 네, 시험 보면 다 잊어먹으시던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네. 20분 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야, 저 간만에 진짜 사무직 면접하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간만에. 예, 간만에 사무직. 사무직 면접이 이런 얘기를 해야 사무직 면접이지. 예, 예. 잘하셨어요, 아주. 예, 감사합니다. 모처럼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예, 뭐 딱히 적들을 거 없이 답변을 잘하셨고요. 네. 예, 아까 영문을 모르고 내는 게 화난다라는 말은 또 저도 좀 내년에 써먹어야지. 현직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또 들으신 분 없겠지. 영문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내기는 낼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그 아까운 거 있어. 야, 내가 이거 알았으면 예전에 이렇게 안 내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미쳤구나 아주 그냥. 예, 그런 생각이 나중엔 들어요. 지금은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네. 자, 잘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한 이유는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제시 자료를 끌고 오는 것도 끌고 오는 거였고요. 워딩들이 되게 좋네요. 이게 대부분 취지나 의미 얘기하실 때 한 줄 외우신 거 띡 하고 끝내는데 이분은 이제 다르죠. 지금 의미도 넣고요. 또 왜 이게 필요한지 이런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예, 그래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과 또 이게 외워 사는 정보는 아닐 테고 나름 이렇게 좀 숙지가 좀 잘 됐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아까 예시로 든 세무조사 배정 얘기는 제가 이거 얼핏 예전에 알고 모르는 정보는 아닌데 이걸 사례로 들은 건 처음이에요. 이 정보 자체가 맞아 이런 것도 가능하지 배정한다는 것도 배정 전자 배정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끼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전자 배정 얘기는 원래 알고 있던 정보인가요? 이거 그때 그 세법 공부하면 조세 심판관 관련된 거기서 쪽에서 배웠다.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산 세무사 단위는 아니고 이제 지청에는 올라가면 이제 이게 세무사에서는 다 유만한 사람들께 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네네. 상급으로 이제 올라가면 조사 1과, 2과, 3과, 4과, 5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 그 어른들의 세계가. 예,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도 발표 때는 이걸 처음 들어봐서 야 맞아 이것도 있구나 싶어서 저도 좀 처음 본인 덕분에 처음 했고요. 아까 청렴도 개인도 해야 되지만 기관도 함께 해야 된다는 표현은 어디서 배운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냥 생각. 훌륭하시네. 개인적 노력도 있고 또 기관 차원의 제도도 보완돼야 되고. 네, 재심에서 이제 개인이 신고도 하고, 근데 그걸 기관이 처벌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잘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둘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제도만 있어도 될 일도 아니고 개인의 무슨 신념으로만 해결될 일도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얘기도 워낙 좀 의미가 있는 얘기라서 예, 아주 청렴 관련돼서는 거의 아주 좋습니다. 또 공익성도 아까 잘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아까 취지를 쭉 설명해 조직의 건강성 이런 표현. 야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조직의 건강성이라는 표현도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죠. 네, 건전과 건강 중에 고민하다가 건강으로. 아무튼 그것도 아주 해석을 해서 그다음에 예방 얘기도 아까 아주 물론 우성 접종 대상자 이 얘기는 좀 이렇게 사례가 별로. 멀러 좀 갑자기 또 코로나 얘기인가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실질 조치 얘기도 요 얘기도 아주 잘하셨고 실천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 이것도 그게 책임이다. 네. 그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징계받고. 네. 그죠? 이런 표현. 네. 책임감이라는 거 원래 잘못되면 책임질래요 이런 거거든. 네. 좁은 의미로는. 네. 징계 먹어야죠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건데 원래 그것도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하셔서 이 하나하나가 다 좋았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워딩들이 다 너무 좋아서 아주 해석되어지고 보니 소화된 워딩들 소화된 그냥 외운 워딩이 아니고 소화된 워딩 쓰신 것도 좋았고 표현들도 좋았고요. 또 예시들도 아주 약간 우선 접종 대상자는 좀 그렇지만 아주 나름대로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위반 예시 중 뭐 제가 예능으로 물어보긴 했는데 이게 다 하면 체크할 게 없기 때문에 면접이 좀 한가해지거든. 발표 다 했고 체크 다 했으면 좀 시간 채우고 네. 약간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그죠? 뭐 그래서 제가 잘 얘기했고요. 전체 신뢰도 하락한다. 이게 외부 내부야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만 그 얘기도 뭐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간부 모시는 날은 그냥 질문용으로 넣은 거긴 한데 그 실제 사례예요. 작년에 문제가 되기도 했던 사례이기도 해요.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아, 네. 근데 거기에는 격추 그 개인이 내는 건 아니었고 제가 본 기사로는 부서 회비를 걷어놓고 고돈으로 샀다는 식으로 했지 개인이 한 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그 당시 뉴스는 이해를 했는데 네네. 이번에 보도자료 제가 그거 만들면서 보니까 거기 또 그렇게 써 있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QR 찍으면 보도자료 나와요. 제가 막 임의로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약간 요약하고 좀 컴팩트하게 줄이기는 했지만 네네. 그래서 개인 돈으로 사는 건 아니고 이제 팀원들 이렇게 부비 이런 거 모아놓거든요. 예, 그걸로 쓴 걸로 제가 옛날 기사는 봤어요. 근데 거기는 개인이 사는 것처럼 적어놔서 그냥 별 제가 판단 없이 그냥 그대로 넣어드리긴 했는데 개인이 사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강제하고 의무화되는 순간 이제 네. 예죠. 선배한테 뭐 친하면 커피 타줄 수 있죠. 네, 그죠. 그게 의무가 되는 순간 행동명령 위반인 거예요. 아, 이해했죠? 그게 의무가 된. 아, 네네. 그죠? 아니 선배 뭐 이사 가는데 이사 좀 날라줄 수 있지 개인적으로. 네네. 괜히 내가 그냥 하고 싶어. 야 단체로 간다 우리. 네. 그럴 수 그죠? 있죠. 아, 3년 전인가? 경기도의 모 씨, 그 국가직 붙었다가 지방직 같이 붙었다 지방직을 가셨는데 피읍 모 씨, 그죠? 예, 꽤 잘 나가는 선생님, 팀장님이 우리 주민센터에 있으니까 네. 예, 예전에 그 좀 뭐죠? 또 소장님이라고 보통 이제 옛날 그 소장님, 짱님, 예, 주민센터 짱님. 네. 김장하신다는데 일요일 날 모이라는데 어떡하죠? 원래 그냥 가는 건가요? 저희 답변은 가야지. 네, 가야죠.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아니 이런 것도 아직도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작은 데도 아니고 경기도에 큰 시인데 그래야지 자기 한 15년 있다가 자기도 직원들이 김장해 주러 오지. 아 그런가요? 이해했죠? 네. 서로. 그러니까 뭐 길게 보면 다 세상은 공평한 거긴 한데 뭐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서 잘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뭐 아까 그냥 예능으로 물어보긴 했지만 후배가 싫다 그러면 이건 뭐 그건 자율에 맡기는 거고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네. 예, 강제를 해버리는 순간 이제 의무가 되는 순간 이제 네. 예,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당연한 거잖아요. 예. 네,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뭔 상관이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잘 됐고요. 그래서 뭐 경험 과제도 워낙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무 얘기를 위주로 쭉 얘기를 해주셔서 아까 배달 라이더 환급 최근 얘기도 있고 예,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하여간 기본적으로 세무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야 세무 얘기하지 말고 딴 거 얘기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뭐 현직들을 보시면 어이구 그래도 와서 예, 뭐 좀 열심히 세무 알고 열심히 좀 하네 뭐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아주 이 부분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세무 업무를 하여간 중심에 놓고 예, 다음에 또 최근 얘기도 좀 쓰셨고 또 여러 가지 의미 아까 특히 세액공제 얘기는 사실 여러분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면에서 이제 국세청이 국민 생활에 좀 기여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처음 들었다니까? 네, 이번에 알아보다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늘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세무직 강의 5시간 들을 때 몇 첫 강의가 세무 여러분들 그런 걸 안 배우는 거 세무의 의미 그러니까 세금의 의미를 잘 모르셔서 왜 공제를 왜 해주는가 네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인적 공제를 왜 해주는가 네. 그냥 해주는 인적 공제 얼마 해주는 건 왜 해주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없더라고. R&D 공제를 왜 해주는가 그죠? 예를 들자면 네네. 조특법은 왜 필요한가 네. 그죠? 예산안과 그 예산안 올라갈 때 부수법안으로 당연히 입법 개정안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뭐 그런 개념들을 다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제라는 개념과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들이 좀 없으시구나. 예, 그 세금의 의미.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 카드거든요. 돈으로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어디에 세금을 매길 건지, 안 매길 건지, 조금 매길 건지. 그죠? 이 모든 게 정책 툴이에요. 그죠? 그래서 뭘 육성하려면 그쪽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을 줄인다는 건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뜻과 같은 말이거든요. 네네. 조세지출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텍스 익스펜디처라고 이제 영어로 딱 있는 용어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아주면 그런 각오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돈 걷는 셀인 줄 알아?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예, 나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한 편이라도 걷어야 지나가시는 폐지 줍는 할머니
단 10,000원이라도 복지가 올라간다고. 지난정부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건 보도가 안 되는 건 그게 다 날라갔어요. 왜? 세금이 다 줄었으니까. 줄면 그 폐지 줍는 할머니 복지비부터 날아가는 거야. 삼성부터 날아가지 않아. 되게 안타깝네요. 이해했죠, 이게. 네, 그게 그 비극이라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나올 일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세무 공무원들은 다 아시죠, 그런 거를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사회적 의미까지 약간 그 어떤 세금의 기능, 그러니까 국세청 역할이죠. 예, 뭐 이런 것까지 잘 해주셔서 아주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런 것들이 잘 살려 있어서 답변하실 때 그래서 어유 아주 그냥 다음 발표도 답변도 아주 좋으셨고요. 예, 아까 만났다나 이거 좀 적절한 얘기들 하셔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아주 사무직에서 간만에 좀 그래도 좀 좋은 사례들을 좀 봐서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제가 생각보다 손동작이 많은 거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좀 고정하시고요. 또 네, 가시면 이렇게 종이가 하면 되죠. 종이가 있으니까 들고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요? 그죠? 갖고 있잖아요. 네. 책상은 없어요. 그냥 의자만 있고요. 이렇게. 이 종이는 본인 나갈 때 반납해야 되면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잡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끝. 감사합니다. 네.